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입니다.台湾해협 양쪽에 타이페이와 베이징 정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상호 간의 이념과 체제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포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적성국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우리를 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다르고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근 10년째 정부 차원의 교류가 없습니다. 1993년 4월과 1998년 10월 각각 싱가포르와 상하이에서 양안 정부가 수권한 중개기구台湾해협교류기금회와 대륙해협양안관계협회가 정부 당국을 대표해서 회견을 하며 양안과는 곧 통일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시피 했습니다. 밀레니엄을 맞을 때台湾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교체가 이루어지며台湾의 정치민주화는 아주 순조롭게 발전해 왔습니다. 2015년 11월 1949년 양안 분치 이래 처음으로 중화민국의 마잉저우, 중국의 시진핑, 현임 국가원수들이 싱가포르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이 또한 역사의 일장으로 남는 대사인데 2016년 민주진보당이 재집권하면서 양안 관계는 또 급속도로 차갑고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베이징이 국가 분열, 국토 분열을 반대한다는 법을 타이페이에 씌운 것은 양안과는 하나의 국가라는 걸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혹여台湾독립을 시도할까 막으려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 반면 우리 라이칭더 총통은 작년 2024년 취임식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얼마 전에는 국가안전 17개 전략 대책을 제시하며 중국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한쪽은 국토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또 한쪽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두 개의 국가 또한 상대방은 적성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안과는 기본적으로 이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며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통일과 평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台湾내부에서의 미국 의심론이 또 커졌습니다. 비록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무역 관계를 놓고 말한 것이지 미국의 대台湾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해명을 했고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도 같은 기조로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 어떻게台湾에 대해서 그가 발언을 할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台湾의 양안사무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2025년 1분기 중국 대륙 정세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요점을 정리한 5쪽의 서면 보고에는 중국 대륙의 내부 정세, 대외관계, 군사 동태와 지역 안전, 홍콩 마카오 정세 및 대台湾공작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요점을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종합한 올해 1분기 중국 정세를 알아보며 분석해 드립니다. 우선 중국의 내정을 말할 때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양회의에서의 발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양회에서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보면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경제적 규모가 큰 지방정부가 국가 전략에서 좋은 시범으로 정착하고 인민대외대표법 개정 초안 통과를 통해서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대내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적으로 투자를 독려하며 국가안전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보도돼서 주지하시겠지만 시진핑은 군부에 대한 감독 관리가 더 철저해지면서 부패에 대한 조사 처벌도 잦았습니다.
올해 1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3개월 동안 중견 간부 18명이 감사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각도로 본다면 숙청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경제적 측면에서 1분기에는 5.4%의 성장을 보였고 소비와 투자 및 수출 연증가율은 각각 4.6%, 4.2%, 5.8%가 성장을 했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4%가 떨어졌고 정부 채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추락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교적 관심사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중국 사회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만도 2억 2천여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5.6%입니다. 노동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사회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공은 양호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외에 퇴직 연령 연기를 내세워 이는 청년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가했다고 평가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든 경쟁이든 전 세계에 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 이후 관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데 베이징도 이에 맞붙겠다는 태도라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걱정이 심했었습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양국이 대화를 전개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 좀 안심이 됩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푸틴과 2월 24일 통화에서 양국은 진정한 벗이라고 말하고 양 정상은 상호 전략적 가치의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장관 왕이는 3월 말 4월 초에 러시아를 방문해 중러간은 세대를 걸친 우호 관계이고 영원히 상대방을 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으며 시진핑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4월 1일 통화에서 용과 코끼리의 춤은 옳은 선택이며 양국 모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다극화 추진과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자고 했습니다. 시진핑이 민주화 얘기를 하니 또 다소 낯설기도 합니다. 이외에 시진핑은 4월 중순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방문했고 베이징은 또 3월 중순과 하순에 러시아, 이란 및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의도 가졌습니다. 외교장관 왕이를 위시한 중공의 고위층은 뮌헨에서 열린 안전회의와 G20, UN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등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국제사회 발전 문제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과시하는 행위로 보이며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안전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로도 보입니다. 시진핑은 부패 척결을 통해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해방군 주변 활동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원정훈련도 감행하고 있으며 중공 군함이 지난 2월 호주 주변을 돌며 뉴질랜드와 호주 중간 해역에서 실탄 연습을 진행한 것도 주목됐습니다. 중공 양회 정부 공작 보고에서 홍콩 마카오의 1국가 2체제의 일국 양제를 재천명했지만 정치적으로 홍콩 시민이 홍콩 특별 행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 불신임은 높아졌습니다. 끝으로 대륙위원회가 작성한 중국 대륙 1분기 정세의 대타이완 공작 관련 중점을 보면 최근 들어서 중공은 다시금 독립반대, 간섭반대, 융합촉진, 통일촉진 등의 기존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중공 전국 정협주석 왕후닝은 대타이완 공작회의에서 특히 조국은 필연적으로 통일한다는 대세를 조성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리창은 양회 정부 공작보고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를 견제하고 타이완 독립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는 기조를 재천명했습니다. 라이칭도 총통이 지시한 5대 국가안전, 통일전선 위협과 17개 대응책에 대해서는 문공, 무역 등 공격 행위가 이어졌고 4월 1일 중공 해방군 동부정군은 연합훈련을 전개했고 그 다음날 4월 2일에는 타이완 해협 중부와 남부 관련 해역에서 해협 뇌정 2025A 즉 하이샤 레이팅 2025A 훈련을 통해서 해경 편대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순찰하기까지 했고 같은 시기에 일련의 선전 영상물을 통해 타이완에 대해서 인지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것 외에도 중공은 유화 포용 정책으로 타이완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대타이완 방공실 주임 송타오는 타이완 기업 대표들과의 좌담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은 타이완 기업의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와 중국 내수 시장 개척을 돕겠다는 약속도 했고 특히 후젠성과 타이완 간의 여러 협력과 편리 조치 등을 내세워 타이완인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대륙위원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중공 현황 보고는 어쩌면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고 여겨질 수 있겠으나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베이징의 대타이완 또는 대미, 대글로벌 전략이 변화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더 세밀해졌다고 여겨집니다. 5월 19일 타이완 한반도 연안관계 및 시사평론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정입니다. 감사합니다.